반갑습니다. 네,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네. 오늘은 인연감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믈리에라는 말 많이 듣죠? 요새 무슨 감별사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꽃감별사, 또 물감별사 다 있는데 그 많은 감별사 중에서 와인 감별사가 이제 소믈리에인데, 원래 이제 와인 감별사가 아니고 원래 원어는 몰입꾼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변화돼서 이제 와인 감별사 이렇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감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감별사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연 감별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 예. 여러분들 다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인연이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인연을 유지하고 가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또 진급에 기록하고, 그러나 그 인연 관리를 잘못하면 상극의 인연이 돼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어서 늘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는 인연 감별사예요. 근데 다 감별사긴 한데 자격증은 없죠. 그대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천을 하면 자격증을 줄 수 있어요. 그 진리로부터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알긴 알지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연 감별사가 볼 때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더 있겠지만 4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무관심할 때, 그리고 소유욕,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때, 그리고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서로 그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툼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서 관심이 없을 텐데,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사랑과 미움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서울역에서 누구 지나치면은 그 사람하고 잠깐 부딪혔다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요?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냥 지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연을 오랫동안 두고 만나는 사람 같으면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근데 서로에게 오랫동안 인연을 걸고 사는데 관심 없이 살면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지속되지 않아요,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고 늘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줄 건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틀 된 부부 2주, 2달,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 여러 단계의 기간을 놓고 어떤 부부가 서로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관심이 많은가, 어떤 부부겠어요? 누가 서로를 더 잘 알까요? 어떤 부부가? 한 20년, 30년 된. 근데 실험하니까 2주 된 부부가 서로를 제일 잘 알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 영화 같은 거라면 취향이 어느 쪽인지, 먹는 것 같으면 어느 거를 좋아하는지, 짜장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막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되면 서로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잘 모른다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랫동안 관심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숙성이에요, 숙성. 오랫동안 좋은 인연이 오래 가는 것을 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와인 감별사처럼 인연 감별사도, 인연도 오래되면 숙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관리를 해야 숙성이 돼요. 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 중간에 부패해버리거나 썩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맛이 변해버리거나, 이게 다른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맛이 나버려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을 탁 담궜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열어봤더니 다 썩고 없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헛수고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인연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할 때 인연은 그 몇 생을 통해서 수십 생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직장에서 한 30년, 40년씩 사는 분들은 부부보다 더 가까운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보지만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낮에 근무 시간에 보는 게 한 8시간씩 보잖아요. 그럼 더 많은 시간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중한 인연인데 그 인연을 내가 소홀히 하면 부패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한다. 무관심에 대한 무서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중국에 2001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뉴스에 나왔다고 해요. 이제 여자 버스 운전기사가 있어요.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딱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강도들이 탄 거예요. 강도들이 타고 이제 그 손님들 다 돈도 뺏고 이렇게 하고 내리려고 하다가 이제 여자 운전기사니까 또 이제 더 이제 나쁜 생각이 나가지고 여자 운전기사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이제 기사가 다시 버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당하는 것을 말렸던 그 남자를 중간에 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내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손님 가방을 밖에 던지면서 안 태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당신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내가 얻어 터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말렸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내리라고 하냐. 여기서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난리가 나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사가 그 손님을 내리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절벽으로 같이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당한 것은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 세상 우리가 서로 자기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이게 지금 꼭 비단 꼭 이 직장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고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꾸지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몹쓸 짓을 당할 수 있다. 혹시 또 뭐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점점 그런 것들 피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도덕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위아래에 어른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가 부패해가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또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유하고자 할 때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러고 또 부모 자녀간에도 그러고 또 직장에 또 이 선배 후배 이런 사이에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아. 내 생각대로 가야 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화가 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사람은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부부도 소유로 생각하면 그거 오래 못 가요. 평등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이런 걸로 가야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사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보는 앞에서는 말을 따라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인연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싫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우리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회식 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고 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직장에서 어디로 훈련 회의 가기로 했고 1박 2일 회의 가기로 했고 이랬다고 그러면 조심히 잘 다녀와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 직장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내가 물어본다고 알아요? 몰라요. 그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그 사람 일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사람이 직장 생활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뭐 하냐 이거 꼬치꼬치 묻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하나라도 뭐 잘못 얘기하면 거짓말했다고 또 뭐 하고 또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게 다 자기의 소유욕이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황혼 이혼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일본은 남녀의 이것이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생 이렇게 돈을 벌어올 때는 남편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할 때쯤 돼. 그러면 이제 이별을 하자. 이혼하자. 왜 평생 그렇게 참다가 지금 이혼하자고 그러냐. 내가 그동안 이렇게 당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정년퇴직하고까지 당신을 이렇게 떠받들고 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소유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막 뿌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당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럼 인연이 오래가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여유가 있고 위에 있다고 생각됐을 때 그 사람을 챙기고 살피고 동등하게 그것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움켜쥐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탁 쥐면 내가 이걸 갖겠다고 힘을 쓰면 힘을 쓴 만큼 다른 것을 못 갖는데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에 딱 해가지고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펴면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욕을 발동해갖고 인연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존심을 세울 때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수도 하지만 실수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실수한 걸 계속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용기 없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중요하냐, 인연이 중요하냐. 내 자존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와 소중한 관계인 저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것이냐 놓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더 소중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할게. 이러면 또 그 관계가 회복돼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도 경남 하동군에 가마고개라는 데가 있대요. 그게 그 가마를 옛날 그 양반들은 가마 태우고 이렇게 가요. 양반집 두 집이 이제 그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가마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딱 만난 거야. 근데 두 가마가 서로 지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좁긴 한데. 근데 이 두 집이 평상시에 그 학파가 달라요. 조선시대에는 학파가 이렇게 두 학파가 다르죠. 근데 그 학파가 달라가지고 서로 맨날 서로 앙숙처럼 이렇게 싸우는 두 집안이야. 근데 이 어른들이 싸우면 그 모습들도 똑같은 그런 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마를 딱 태우고 가는데 딱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안 비켜줘. 네가 먼저 비켜라. 내가 가고 비켜주면 내가 그 학파에 밀리는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괜히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고 안 비키는데 3일 동안 3일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마고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학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고 또 문중의 사람들이 오고 이러니까 막 3일 동안 거기서 계속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파의 어른들이 이제 해결책을 찾아.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냐. 해결책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둘 다 안 싸우고 피해 안 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그 사이에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 그 결혼을 하려고 이제 신부 가마 타고 신랑 집으로 가던 두 신부의 가마 속에 돌덩이가 들어와. 이 돌덩이가 들어오니까 그 신부는 자기가 시집 가려고 갔더니
저고리 있죠. 저고리에 그 돌덩이를 딱 치마로 감싸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강물로 뛰어들어. 그게 이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 결국에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두 집안의 귀한 딸들이 죽게 돼요. 이게 이제 자존심. 그게 내 하나 자존심 세우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받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인연이 끊어져서 내가 도움받아야 될 때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 그게 자기 스스로가 인연 감별사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인연을 짧게 끊어버리는. 내 하나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걸 회복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존심 때문에 정말 정당한 일을 죽기로서 실행하는 것은 자존감이에요. 이 옳은 일을 자기가 정말 죽기로서 해야죠. 그것은 자기의 자존감이고 자부심이에요. 해야 될 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부정당한 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결국은 인연을 끊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게 서로 다를 때 인연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을 동자 많이 쓰죠. 요즘 직장에 들어올 때도 같은 시기에 들어오면 동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기들은 훨씬 더 끈끈하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도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뭐 이러면 더 훨씬 더 끈끈하고. 그러니까 그 동기 모임을 뭐 30년, 40년 가도 또 만나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기가 쉽죠. 그래서 뜻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같은 길을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같지 않고 원하는 게 다르면 그 인연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회의를 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게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인연이 오래 못 가요. 근데 더 큰 거를 보면 내가 이것을 원하고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할 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의견으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저 사람은 꼭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원하는 게 다른 사람 이렇게 봐버리면 그 사람과 인연이 달라져.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그 사람이 뭘 옳다고 하고 뭘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트집 잡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이게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생각, 더 넓은 생각, 또 더 좋은 생각, 더 중요한 생각 이것을 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동기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은 안 됩니다. 버티면서 끝까지 그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고 원하는 것을 달리하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원하는 것이 같아야 대종사님 같은 일이 큰 성자도 원하는 게 다르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공부해가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벌써 인연이 빨리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을 오래가게 하기 위해 비록 와인을 감별할 수 없고 그러지만 우리 인연을 감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마음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다 인연에 대한 감별사이기 때문에 인연을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그러려면 어떤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할 건가? 그 실행이 되기까지 자기 노력을 해야 그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와인 같은 인연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잘 숙성된 와인이 향긋한 맛을 내는 것처럼 인연도 오래되면 달콤한 맛이 나야 한다.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듯 인연이 숙성되기 위해서도 적당한 그리움이 필요하다. 이 병 저 병 자주 옮기면 숙성되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맺은 인연의 끈을 오랫동안 놓지 않아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뚜껑을 열면 와인 맛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꾸만 확인하려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와인을 잘 숙성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인연을 잘 숙성시켜서
살아가는데 서로 정말 다정한 인연, 또 만나면 반가운 인연, 또 나를 늘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인연 감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